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계획권을 지방에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같은 자치계획권의 실현은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인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혁신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진단하는 지방자치의 문제는 과거 소외와 낙후에서 현재는 소멸 위기라고 할 정도로 본 궤도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과제에 지방을 포함시킬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직접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권한, 자치계획권의 부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지정할 기회발전특구를 조기에 활성화하려면 그 핵심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자치계획권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지방 주도로 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기회발전특구라든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나 또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 같은 자치계획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관여해온 각종 규제의 혁신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난 10월 광양 국가산단 내 동호안 규제 해소 결정도 이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초광역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규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규제들이 좀 풀어져야 초광역권별로 특색을 살린 여러 가지 연계협력 사업도 발굴 하고 초광역권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과 현 정부의 지역 주도 초광역권 발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 규제가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토대 위에 지방에 사업장을 둔 대기업의 역할도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지방을 거점으로 일종의 지자체에서 만들어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대기업이 노하우를 벤처기업의 성장에 적용하는 형태로 지방을 살리는 매개체가 될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지방 정책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 관련해 여수시가 진행한 사후 활용 자체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여수시는 박람회장 개발을 맡고 있는 항만공사에 용역 결과를 전달하고 핵심 시설에 대한 개발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협의체 회의. 이 자리에서 여수시는 넉 달간 진행한 자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공사 측에 박람회장의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건의했습니다. 먼저 기차역과 크루즈부두 인근에는 컨벤션 센터와 숙박, 상업시설, 복합 환승센터 등을 건립하고 국제관 건물은 쇼핑시설과 야시장 등을 갖춘 상업구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주재관과 비고시설 일대에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공연장과 관광터널 등을, 엑스포장과 인접한 부두에는 마리나 시설을 건립하는 게 용역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컨벤션 센터와 숙박시설이 포함된 구역은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5천억 원 이상으로 산출돼 용역업체는 민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과 사업자 선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박람회장 개발은 오는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박람회장 활성화와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컨벤션 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부 구역에 대한 조기 개발을 항만공사에 요청했습니다. 10년 동안 공백을 저희가 또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CNT 2호 단지만 해서 내년부터라도 추진 방식을 결정을 하고 그 절차대로 해서 2028년까지는 다 완공되는 항만공사는 여수시의 자체 용역 결과와 건의 내용을 검토한 뒤 내년 5월부터 시작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배가 다니지 않는 여수 지역 미취학 도서에 주민들을 위한 선박이 투입됩니다. 여수시는 올해 초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감척어선을 확보한 뒤 기타 선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화양면 대운두도와 남면 소두라도 등 4개 섬 3개 항로에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선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발행해왔던 전통시장 상품권이 앞으로 폐지됩니다. 여수시는 구매 수요가 거의 없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다음 달 1일부터 폐지하고 여수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5,000원권도 발행과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유통된 상품권은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환전도 가능합니다. 국내 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순천의 인테리어 전시장에 입점한 지역 대리점들이 본사의 영업 종료 통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걸로 알았는데 최근 한 사업자가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운영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기존 고객층을 뺏어가는 것이라며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에서 10년 가까이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이정술 씨. 이 씨를 포함해 전남 동부권에서 해당 사업을 해왔던 5명은 2년 전 한 건축자재 대기업이 순천에 문을 연 대형 인테리어 전시장에 입점했습니다. 이들 5개 대리점은 원래 쌓아왔던 영업망을 발판으로 고객 유치와 홍보에 나섰고 인테리어 시공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도를 거기에 가서 아침에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저희가 영업을 했습니다. 단지 행사라든가 그리고 그 매장으로 불러들이는 전단지 홍보. 하지만 석 달 전부터 본사는 매출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점과 맺은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전시장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문제는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겠다고 해놓은 상태에서 최근 대리점 영업을 이어받을 다른 사업자가 나타난 겁니다. 새 사업자는 전시장 건물을 빌려 다시 임대하는 전대인으로 기존 대리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순천 스퀘어가 생기면서 여수에서 상담을 하던 고객들도 다 순천으로 모시고 와서 순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이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순천으로 또 유입이 되면서 또 올해 폐점한 다른 지역 전시장에서 같은 업종이 그대로 영업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본사가 결정을 철회하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해당 기업은 심각한 영업 적자로 폐점을 결정하게 됐으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며 입점 대리점과 계속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순천시는 주요 세입 재원인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대천 정비사업 14억 원 등 특별교부세 11건 56억 원, 수시분 20건 2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순천시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국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순천의 브랜드 가치를 키울 미래 전략 사업 등을 중점 건의할 계획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내년 시즌 외인 투수 2명을 모두 교체하게 됐습니다. 미국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2시즌 기아 타이거즈에서 뛰었던 토마스 파노니가 내년 시즌 시카고 컵스와 계약했습니다. 파노니는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하고 빅리그에 입성하면 $80만 달러를 받는 계약 조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시즌 뛰었던 산체스에 이어 파노니까지 작별하게 되면서 기아 타이거즈는 외국인 투수 2명을 모두 교체하게 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업과 어업 현장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농어촌 풍경도 10년 전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최다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배추 농가. 앉아서 배추를 뽑고 트럭에 싣고 작업을 하고 있는 인력 모두가 외국인입니다. 배추를 포장하고 하우스 작업까지 이 농가에 고용된 노동자 50여 명이 모두 외국인들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 중에는 한국인을 찾아보기 힘들고 외국인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국 사람들은 일을 않고 외국 사람들이 없으면은 시골 일이 안 되는 형편입니다, 지금. 전남 영광의 한 선착장. 통발 조업을 위해 선박에 오르는 선원들, 한가득 싣고 온 수레를 끌고 내리는 인력들, 모두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bekerja di Korea Selatan, bekerja di daerah Pulau Anmado, di bagian kapal tongbal, nak지 tongbal. 올해 3분기 기준 전남 지역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6,500여 명,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인 7,600여 명까지 포함할 경우 14,000여 명에 달합니다. 농축산업 종사자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 노동자는 10년 전에 비해 2.5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도 어업활동도 하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가 늘고 근무 기간이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To Korean government to extend more a lot of months or a year like an E9 visa from EA. So if they hear us, so please. 앞으로는 뭐 5개월, 3개월 이런 실정이 아니고 2년, 3년 채야 장기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시 버스 임차료, 통역비, 마약 검사 비용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선 기숙사와 의료비 지원 등 보다 현실적인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돕고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들의 전담팀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다원입니다. 계속해서 희망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중앙동 12통 주민 1동 60만 원, 순천시 연양동 금호아파트 2동 4동 주민 1동 54만 5,500원, 순천시 도사동 4통 소라마을 주민 1동 54만 원, 덕연동 2통 주민 1동 31만 5천 원, 고흥군 영남면 신성마을 주민 1동 20만 6천 원, 여수시 미평동 갯벌낙지 20만 원, 3일동 노인회원 1동 20만 원, 주삼동 해지마을 주민 1동 20만 원, 고흥군 점안면 신흥마을 양필철 20만 원, 순천시 해룡면 선악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순천시 덕영동 18동 주민 1동 14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순천시 달빛 어린이병원이 오늘부터 본격 진료를 시작합니다. 순천시는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에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현대 여성아동병원과 미즈 여성아동병원이 오늘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3일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이후 차질 없는 진료를 위해 순천소방서 해당 병원 관계자 등과 수시로 실무 협의를 가졌으며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